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FOMC, 엔비디아, BOJ, 빅위크 개막.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미국 연준과 BOJ, 엔비디아를 주목하며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러 대형 재료가 있는 빅위크인 만큼 이번 주는 증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전환, 미국채 10년물 금리 4.5% 위협. 미국의 주요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때 골디락스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5%를 웃돌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푸틴 5선 사실상 확정, 역대 최고 80%대 득표율 전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 러시아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5선을 사실상 확정하며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여론조사센터 부치옴은 현지 시간 17일 러시아 대선 출구조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4명의 후보 중 가장 높은 87%의 득표율로 선두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지난 금요일 외국인들이 변심을 했나요? 하루에만 코스피 1조 원 넘게 순매도를 쏟아내면서 코스피를 2,700선 밑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동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한국 시장을 사들여왔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그 삼성물산 소식이 전해졌죠. 삼성물산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패배했다 이런 얘기가 들면서 외국인들의 실망 매물을 쏟아내게 만들었고 금호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주 소각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들이 좀 보도되면서 한국은 역시 한국이다 이런 생각이 좀 짙어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이번 주도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고요. 환율 말이죠. 달러원 환율이 1,330원 선을 무려 하루에만 1%가량 폭등을 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이틀 연속 미국 시장이 밀렸네요. 인플레이션 기대감 이런 게 조금 더 강화되는 거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금방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주 출발 조금 무거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증시팔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기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강관우의 증시팔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트리플 위칭이었고요. 새해 마녀의 날이었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게 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CPI와 PPI가 모두 예상보다 좀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경계감이 더 짙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 국면이 조금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이날 두 가지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돼서요. 산업 생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달이 마이너스 0.5%였는데요. 여기서는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예상치인 보합에 비해서도 좀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월 한파가 물러가게 되면서 제조업과 광업 그리고 유틸리티 생산이 모두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자체로 놓고 보자면 4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76.5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달이 76.9였는데요. 전달보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날 수치는 시장 예상치였던 77.4는 좀 밑도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강한 반등 이후에 그나마 좀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체크해볼 부분이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 기사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에 5선에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2024년에 대선에서 5선을 사실상 확정하게 되면서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러시아 대선 출구 조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4명의 후보 중에 가장 높은 87%대 득표율로 선두에 올랐습니다. 물론 개표는 아직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푸틴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됐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굵직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인 엔비디아의 GTC 그리고 일본의 BOJ, FOMC 이렇게 3가지 일정이 있는데요. 중요한 일정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내용이 나오는 대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81달러 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국제유가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부분 짚어드렸었는데요. 다만 주말을 앞둔 시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하게 되면서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경제 기사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U Council approves long-awaited CSDDD. EU 27개국이 CSDDD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여기서 이 CSDDD란 공급망 실사법을 의미를 합니다. 기업의 인권과 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인데요.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연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사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결과입니다. 특히 6월에 EU 선거 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의회 회기가 다음 달 말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어서 이달 안에 승인이 나지 않으면 남은 절차가 선거 이후로 미뤄지거나 혹은 아예 폐기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마저 나온 바 있습니다. 결국 의장국인 벨기에는 규제 적용 기준을 좀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수정한 뒤에야 어렵사리 이날 승인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SDDD는 일단 실제 시행 시기는 2027년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격 시행 단계가 된다면 제3국의 기업 역시 직접적으로 그리고 혹은 간접적인 영향권까지 함께 들게 되므로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 또한 이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각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서둘러 나서게 될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BOJ to end negative rates. 일본 중앙은행이 BOJ 회의를 통해서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번 회의에서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의 핵심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동안 일본은행은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고요. 장기 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계속해서 유도를 하는 정책을 좀 고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짚어드린 대로 올해는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가 평균 임금 인상률을 작년에 같은 시점보다 높은 5.28%로 집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렌고가 발표한 임금 인상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기에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일단 결론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회의 결과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지는 나오는 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헤럴드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Blinken set to arrive in South Korea to attend Democracy Summit.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한했다라는 내용이고요. 17일 오후에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방한 일정을 시작을 했고요. 일단 18일에 서울에서 진행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개회식과 또 AI 디지털 기술 등에 대해서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의 민주주의 협력 방안과 또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블링컨 장관이 어떤 발언을 내놓게 될지 나오는 대로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oe Biden set to crack down on auto emissions to accelerate EV sales.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 속도를 accelerate,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배출가스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규제가 시행되게 된다면 전기차 판매가 현재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제한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032년에는 전기차가 자동차와 경트럭 전체 판매량의 약 3분의 2 정도를 차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대선을 좀 끌고 와서 생각을 해보자면 바이든 대통령은 섬세한 균형 잡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선 승부의 중요한 경합주인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은 너무 신속한 전기차 전환에 현재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규제가 언제부터 어느 정도로 이 조치가 취해질지 고민을 좀 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기술주를 중심으로 좀 낙폭이 큰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대의 하락률 기록했고요. 아마존도 2.4%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틱톡 관련된 소식 볼 텐데요. 지난주 하원에서 틱톡 금지법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만도 틱톡의 전면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만 측은 틱톡이 실제로 일부 국가의 인지전을 위한 플랫폼으로 변모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틱톡의 정보 보안 리스크가 이미 국가안보 문제로 연결됐다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중국 옥죄기에 미국에 이어서 대만도 합세하게 됐다라는 소식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비아디 관련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비아디는 1.2%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자국의 전기차 업체들에게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또 국산 자동차 반도체를 많이 써줄 것을 비밀리에 주문했다고 합니다. 특히 비아디와 지리 등 이렇게 전기차 기업을 콕 집어서 언급을 했는데요. 두 기업에게 가급적이면 외국산 반도체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 판매 제한 등 미국의 각종 제재를 현재 받는 가운데 대책 마련에 열심히 나서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테슬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0.66%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장 초반의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고점 부근에서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채 마무리를 했는데요. 일단 인도 관련된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인도가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의 자국 생산 유치를 위해서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 전기차 관세를 조건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도 상공부는 자국에 최소 5억 달러를 투자하고 3년 이내 자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하겠다라는 업체들에게 관세 인하를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도는 가격에 따라서 이 수입 전기차에 대해서 70% 또는 100%의 관세를 좀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상공부의 발표는 테슬라가 인도 정부에 오랫동안 로비를 해온 끝에 나온 것이므로 테슬라에게는 큰 승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래프를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장 초반에 굉장히 상승폭을 높이 올렸다가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을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추가적인 소식으로 테슬라가 나흘 만에 반등했던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한국에서는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미국 투자가 캐시우드의 펀드가 테슬라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캐시우드의 ETF가 최근 테슬라의 주가의 폭락을 오히려 투자할 기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덕분에 주가는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상승분을 반납했기 때문에 강보합 수준의 마감이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인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0.26% 약보합 수준의 마무리였습니다. 반도체 산업 패권을 노리고 있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인텔에게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러몬도 상무장관은 인텔에 수십억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2년에 반도체 지원법이 시행된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인 1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 오는 11월에
내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인텔 보조금이 지지층을 끌어모을 수 있는 전략으로도 보입니다. 이번 지원으로 지지율에도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볼 텐데요. 소식은 오픈 AI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로 대체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2.07%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샘 올트만 CEO가 오픈 AI와 협업을 진행할 K-스타트업 10곳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언급을 하면서 협력을 희망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올트만 CEO는 작년 6월과 또 올해 1월에 한국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1월에 방문했을 때는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한 뒤에 AGI 칩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지수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장 시작 전 전문가들은 어떤 이슈를 가장 눈여겨볼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는 성장주, 가치주 구분 말고 실적주에 주목하자라는 내용입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장 사실 하락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종목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거든요. 이제 실적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거 어떤 뜻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뭐 테마주도 있고 방산주도 있고 뭐 AI 반도체, 뭐 성장주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주식 투자할 때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이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실적을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탄탄하고 또 성장 기술까지 가지고 있고 재무 구조까지도 탄탄한 회사라면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회사는 마치 우리가 시험 보듯이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종목에 정말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그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증권가에서도 실제로 실적이 개선될 종목들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이제 현대모비스와 하나오션, 여러분들 화면을 바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하나오션, CJ를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뭐 AI 반도체가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다음에 하나증권을 보면은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영향이 있겠죠. 또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이 저 PBR주에 대한 이 밸류 프로그램 동참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이고요. 또 S오일의 경우에는 사우디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인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이 임시 투자 세액에 대한 공제 연장이 국회에서 승인이 되면 1,700으로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유한타증권에서는 지금 게임 종목도 들어가 있죠. 크래프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좀 게임 종목에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그동안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많은데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따가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결국 이 휴대폰 시장에서도 어떤 기업들이 조금 더 조명받을 수밖에 없냐. 파인엠텍 같은 기업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부의
또 이 밸류 프로그램에 동참 의지가 강한 화재나 또는 금융이나 보험 쪽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펀더멘탈이 좋은 또 기본이 탄탄한 종목들 좀 봐야 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또 실적 발표가 좀 시즌이 시작이 그렇죠. 될 네. 거고요. 그렇다면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도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1분기 지나면은 이제 추정 예상되는 그런 1분기 실적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선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어느 쪽이 그러면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느냐 예상되는 기업들이 있겠죠. 저 PBR 종목들을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내 증시가 이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지속된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적 기반으로 주주하는 확대까지 예상되는 종목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주로 어떤 종목들이냐 하면은 배당이 괜찮은 종목들 바로 금융 관련주입니다. 왜? 수익이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주들과 투자자들과 또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하는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고 실제 이것이 이른바 밸류 프로그램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AI 컨퍼런스에 참여한 기업들이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느냐, 어떤 발표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관련주에 대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에서 각종 이제 신기술이 등장하자 우리가 지난해에는 2차 전지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 에코는 프로고 프로는 에코는 아니면 비해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좀 시큰둥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AI 반도체고 온 디바이스 AI 또는 뭐 HBM 고대역폭 메모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차 전지가 죽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SSM도 있고 꼭 전기 자동차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라는 점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8일부터 21일까지 예정돼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의 이 그래픽 처리장치 GPU 기술자 컨퍼런스가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건데 역시 반도체도 그리고 또 기업 밸류 프로그램 또 헬스케어 업종도 우리가 그동안에는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헬스케어 업종을 좀 봐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최근에 의료 공백하고도 맞물려 있죠. 정부가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를 확 풀어놨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아직까지도 의대 정원 관련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 기회에 이 모멘텀에 비대면 진료 또 원격 진료가 확대될 수 있다면 그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일까 종목들일까 이 부분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미중 간 지정학적 갈등 지금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신다면 뭐 조선이나 또 바이오 이런 부분 미중 갈등 속에 또 안보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종목에 또 녹여 넣을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재검토를 해볼 시기로 보입니다. 네, 금융주나 반도체, 헬스케어 섹터 등등 이렇게 좋은 종목들 먼저 선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GTC 이야기가 나와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GTC가 개막하면 당연히 반도체 쪽을 좀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면 반도체 주 중에서도 실적이 좀 잘 나오는 대장주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대장주겠죠. 하지만 이 대장주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밸류 체인에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뭐 엔비디아와의 관련성도 있습니다만 SK 하이닉스와의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 우리 시간에도 많이 우리 서울경제TV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좀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바구니에 담아두는 관점에서 한 번 더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그래프를 하나만 좀 더 보여드리면 역시 실적이 좋은 회사들에 대해서 지난 1월 자료긴 합니다만 보시게 되면은 국민연금에서 이런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느 회사의 비중이 국민연금의 바구니에 CNC 인터내셔널,
HK, 이노웬 우리가 평상시에는 많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기업이지만 국민연금에서는 이렇게 비중을 조금씩 올려놓은 기업들, 삼양식품이라든지 왜 며느리가 경영을 하면서 이 라면의 신기술을 또 상당히 많이 적용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게 이제 삼양식품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국민연금에서 더 많이 담아두는 실적 관련 종목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대장주도 함께 보지만 그와 함께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체인을 좀 맞춰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셨던 그래프처럼 국민연금이 어디에 지분을 좀 많이 투자하는가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분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좀 미리 찾아보자면 어느 쪽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금융 쪽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PBR인데다가 여전히 고금리 기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린 건 아니에요. 그런 예상만 우리가 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5대 금융지주는 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지역의 강자를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겠다. 우리가 규모로 봐도 좋지만 지역, 영남권 또 많이 지역적으로는 통합된 금융사의 출현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BNK 금융지주가 되겠죠. 영남을 거점으로 해서 상당히 종합 금융사로서 도약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우리가 안 좋은 뉴스를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다 보면 투자 괜찮을까 이런 또 약간 우려와 걱정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펀더멘털 쪽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그래도 계속해서 고객을 향한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겠다. 정부의 달라진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또 최근에 발표를 한 내용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계열사를 말씀드리면은 2011년부터 지역 최초 금융회사인 지주회사인 BS금융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BNK로 이름을 바꾸고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부산은행, 경남은행, 이제 좀 이름이 좀 익숙해지시죠. 그 다음에 이런 관련된 계열사들, 뭐 자산운용, 또 벤처투자, 신용정보까지인데 최근에는 보험사까지도 끌어들여서 더 성장을 하겠다. 물론 내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최고점이 그래도 한 8년 전쯤인가요? 이 15,000원까지도 갔었는데 아주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았습니다. 이 경영 또 소유권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도 있었고 관련돼서 좀 악재도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정비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한 종목이 있다면 아까 유안타증권에서 추천이 됐던 파인 엠텍입니다. 여러분들 파인 내비게이션이나 이렇게 출발을 했던 회사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어? 사실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비게이션 정도 한 15년 전에 만들던 회사가 이렇게 달라졌어? 그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는 회사들을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내비게이션입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금속판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폰 접는 거죠. 이 힌지 틀 신사업으로 힌지를 이제 접는 이 기능이 힌지입니다. 이걸 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 파인엠텍이다. 삼성편에 이제 폴더블 폰이 힌지하고 전기차의 모듈 하우징까지도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한때는 이 모기업이 내비게이션을 만들던 회사였던 파인 네트워크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파인 엠텍이 사실상 가장 이 계열사 내에서는 성장하면서 전기차 모듈이라는 게 전기차 배터리가 충격을 받으면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어요. 그걸 꽉 잡아주는 셀을 생산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가 앞으로 생산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덩달아서 공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파인엠텍의 전기차 모듈 하우징 서비스가 되겠죠. 이 제품이 될 테고 파인엠텍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전자와의 관계 폴더블 폰 이 부분에서는 금속판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접는 이게 또 상당히
고가의 부품이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힌지까지도 진출을 해서 상당히 지금까지는 이제 이 경쟁사가 사실상 없는 셈이었는데 파이넴텍이 뛰어들면서 이 힌지 분야도 상당히 좀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쪽의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지난해보다 한 45%, 영업이익은 86.7%까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넴텍이라는 기업이 나왔을 때는 그냥 이름이나 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12,000원까지 올라갔는데 내려왔다가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올라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실적으로 인정받는 기업, 또 펀더멘털이 단단한 기업, 이런 부분들에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3월 중순의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로 금융주 BNK 금융지주 살펴봤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에 나서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이넴텍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금속판을 독점으로 공급한다라는 게 굉장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힌지 사업이나 전기차 모듈 하우징 사업까지 신사업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1분기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해 보면서 주가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장하기 전 지난주 금요일장 먼저 돌아보고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진희 인베스트먼트 정선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급등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탑5 종목과 오늘장에서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금요일장의 시간의 움직임을 좀 보여줬던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삼성발 모멘텀이라고들 얘기하죠. 최근에 AI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긴 했었는데 뭐 HBM 관련돼 있는 이런 쪽으로서의 섹터 수급들이 많이 와줬다라고 하면은 또 새로운 테마 온디바이스 AI가 나타났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또 어디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하느냐. 유리기판, 반도체에 있어서 필수 핵심 유리기판에 대한 이런 투자, 이런 모멘텀을 또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리기판을 만드는 이런 뭐 부품이라든지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으로서의 관련 수혜주들 섹터 수급이 좀 붙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두 가지 정도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자, 시간에 움직였던 탑5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HB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어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아까 언급했듯이 이제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수급이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저항 추세, 이 저항대 이번에 돌파가 나오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동시 모멘텀으로서 필옵틱스라는 종목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우리가 쌍바닥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죠. 원바닥 앤 투바닥, 쌍바닥을 찍고 돌리는 구간대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번 이 유리기판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16,000원대를 어떻게 뚫어내는지 좀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16,000원대를 강하게 뚫어주고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런 강한 추가적인 상승 시세까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두 개 정도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이제 HB 테크놀로지, 필옵틱스 이 두 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또 시간에 움직이는 종목을 우리가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이 또 이제 생물 보안법이라고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제 제약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거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수혜주로서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좀 최근에 움직여주고 있어요. 단기간에서도 뭐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시간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움직이는 모습.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일단 15,000원 정도의 저항대를 받고 있고, 지금 일단 돌파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돌파 후 안착을 제대로 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방까지, 그러면 아마 뭐 전고점까지 갈지 한번 흐름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와 별개로 이제 또 YJM 게임즈, 두 번째로는 이제 또 YJM 게임즈라는 종목이 또 움직여주고 있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전주요. 동전주인데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주가가 빠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다
알다시피 뭐 실적이라든지 뭐 안 좋은 이슈들이 따라오는 종목들이겠죠. 어쨌든 이 YJ 게임즈라는 종목 자체가 이제 시간에 또 움직임을 보여준 거는 뭐 때문이다. 이제 향후 영업이익에 대한 이 실적 개선 기대가 들어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다. 실적도 좋게 나올 거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움직여주고 있다 보시면 좋고, 지금 너무 바닥에 있는 만큼 만약에 상방이 나와준다고 하면 위로도 열린 자리가 좀 높겠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탑1을 보면 좋은 게 이제 쇼박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쇼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이 쇼박스에 대한 이 개별적인 모멘텀이다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우리가 CJ, 우리 영화를 보면 CJ를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CJ 같은 경우가 작년에 있어서 영화 배급에 대한 이 점유율이 10%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이 기업들의 영화 점유율이 올라갔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반사이로서 좀 쇼박스가 움직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5가지 정도 이 종목을 봤을 때 저는 바이넥스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이넥스를 좀 주목해보면 좋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슈 자체도 뭐라 했어요. 미국이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약간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좋아요. 우리 과거에 엔캠이라든지 우리가 반도체도 그렇고요, IRA도 그렇고요. 뭐 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했을 때 그 관련된 반사이기 수혜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에서 나온 만큼 충분히 강한 반사이기를 받을지 좀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상방으로도 뭐 지금 열린 자리 15,000원대만 크게 이탈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35,0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급등 탑5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나 실적 개선 등 이렇게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장에서 바이넥스 좀 유의 깊게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이 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키게 되면서 미중 갈등이 좀 심화가 되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넥스 또한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장중 흐름 끝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반대로 급락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탑5 종목 짚어주시고요. 오늘장에서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종목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이 급락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지분 감소, 그러니까 뭐 임원이라든지 임직원이라든지 대표 이런 이 사람들의 지분 감소가 나와주면서 하락했던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탑5를 이제 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임직원이 어쨌든 지분 매도 일부가 나왔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분 매도가 나온다는 건 역시나 이게 고점이구나. 이 구간대가 이제 임직원이 매도를 한 구간이구나라는 이런 실망 매물이 좀 출해되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네 번째로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최대 주주가 뭐 하기 시작했느냐? 전환 사채를 이제 행사했습니다. 즉 이제 사채를 주식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이걸 매도하기 위한 이런 사채를 전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추가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매도까지 따라와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리스크 좀 줄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상직하일륨이에요. 상직하일륨 같은 경우는 시간에 또 하락하는 이유가 뭐 딱히 뭐 특별한 이유는 나온 건 아니고, 다만 이 상직하일륨이 갑작스럽게 과거 감사 보고서에 지속적으로 정정을 합니다. 2022년도, 2023년도, 2021년도 총 3년에 대한 이 감사 보고서를 정정 공시를 내면서 갑작스럽게 감사 보고서를 정정했다라는 것은 뭔가 이 기업이 좀 새롭게 감사에 뭐가 이 리스크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실망 매물이라든지 공포 매물이 좀 추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솔고바이오라는 종목이 솔고바이오. 솔고바이오 뭐 특히 엄청난 악재는 아닌데 이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뭐 하느냐, 정정 공시가 들어와요. 정정 공시라는 건 이 정정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뭐 납입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오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망 매물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탑1 같은 경우는 이제 IoT 같은 경우.
IOK가 최근에 이제 뭐 급등하다 보니까 또 조회 공시 요구합니다. 왜 급등하느냐? 거기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도 있고요. 동시에 스팸 과다라고 해서 이제 뭐 문자가 오는 거죠. IOK 곧 급등합니다라고 해서 스팸 문자들이 오면서 이 스팸 과다 그러면서 투자 주의가 또 붙게 돼요. 그 리스크에 따른 하락을 이렇게 보시면 좋고, 오늘 좀 조심해볼 종목은 IOK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IOK 같은 경우가 뭐 감자를 진행한 만큼 뭐 재무적인 부분도 뭐 엄청 안정적이다 표현하기도 그렇고, 스팸 과다라기 급등한 데는 이유가 없다라는 건 저희는 있겠지만 상장 폐지 시즌을 앞두고 불꽃 슈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꽃 슛을 보여주고 거래 정지는 겨우 존재하기도 시작하고요. 그다음 제일 문제는 스팸 과다. 역시나 저희도 얘기했지만 개인들에게서 사세형 문자를 보내놓고 주가가 올라갈 때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거래 정지되는 경우,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는 IOK를 좀 제일 오늘 장에서 조심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급락 종목들부터 살펴봤습니다. 탑5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이나 직원들이 지분 매도를 하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했거나 정정 공시가 나온 종목들 위주로 해서 지금 급락 탑5에 이름을 올렸고요. 오늘 장에서 IOK 유의해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나 스팸 과다 종목으로 자주 이름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늘 장중 흐름 끝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유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반 센티멘탈 펀드멘탈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종목 가지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삼성전기 그리고 펀더멘탈로 골프전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부터 좀 볼까요? 차트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1번, 2번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하나는 PCB 쪽으로 가져왔어요. 이 파란 선은 7개, 제가 추적 관찰하고 있는 7개의 PCB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기의 전체적인 그 사업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PCB 쪽, 기판 쪽이 한 6, 그리고 카메라 모듈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광학솔루션 이쪽이 한 4 이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PCB 쪽부터 좀 봐야 되는데 그동안 다른 PCB들하고는 주가와 달리 삼성전기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었다. 상당히 괴리가 좀 있죠. 그 기존에 뭐 이수 베타시스 이런 것도 이제 PCB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삼성전기하고 다른 기판 업체들하고 주가 그 성적은 상당한 그 간극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게 노란 박스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다른 기판 업체들 주가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삼성전기는 올라갔습니다. 왜일까요? 그 다음입니다. 자, 아까 광학솔루션 말씀드렸습니다만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하잖아요. 상당히 고화소로 계속 가고 4D도 좀 들어오면서 고급 그 스마트폰 쪽으로 가면서 계속 이쪽이 이제 그 하이라이트를 받은 건데 삼성전기도 이쪽에서 조금 더 고개를 들고 있다. 그래서 다른 이 7개 핸드폰 업체의 평균보다 갑자기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어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증권입니다. 1분기 실적을 상향을 했습니다. 왜 상향을 했을까요? 생각보다 괜찮은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MLCC 그러니까 멀티레이어 다층이라네. 다층 세라믹 콘덴서 이쪽에서 생각보다 P도 괜찮고 광학솔루션 좋고 그쪽 고급 쪽이 계속 늘어나고 4D 좀 수요가 있다 보니까 계속 그쪽에서도 가격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출 믹스가 좋아지고 수익성도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이쪽이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메라 쪽도 그렇고 PC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도 고급적으로 들어가면서 그쪽에 MLCC
뭐 이쪽 관련되는 수요가 있을 수 있고 PC 쪽에서도 관련해서 마찬가지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Q도 앞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분기에 양쪽에서 P가 좀 늘어날 거고 2분기에 가면서 IT 전반적으로 수요가 일어난다고 하면 Q, 그러니까 물량 증대 효과도 있겠다. 그래서 1분기부터 2분기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SK증권입니다. 온디바이스 AI에 더 쓰일까? MLCC를 얘기하는 거죠. 다층 세라믹 적층 콘덴서를 얘기하는 건데 이쪽에서 지금 이전까지는 MLCC가 그렇게 온 디바이스 AI 이런 얘기가 좀 없다가 최근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비중의 MLCC는 조금 내려가는 반면에 서버나 전장용 이쪽에서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회사가 조금 탈바꿈하는 거 아니냐? 수혜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AI, PC에 MLCC를 좀 쓰는데 기존 대비해서 용량이 50%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도 올라갈 수 있고 Q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삼성전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보시죠. 계속적으로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PCB 업체들보다 주가가 아주 형편없이 안 좋았고 핸드폰 그 카메라 모듈을 하는데 그런 데랑 비교해서도 뭐 거의 평균 정도밖에 안 했던 주가인데 최근에 3월 7일 13만 1,700원을 바닥으로 해가지고 조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누가 사나 봤더니 기관 외국인이 사흘째 지금 쌍끌이 매수를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늘었죠. 그 금요일 날 장중 고가보다는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어쨌든 이 장기 이동 평균선에 역별로 돼 있던 거를 지금 정별로 지금 돌리려고 지금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율 0.2%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사흘째 연속 이렇게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진성으로 사들어왔다라고 볼 정도로 공매 잔고율이 상당히 현재는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제가 항상 이런 거 가져올 때 센티멘탈 주식으로 가져오면 역사적 밸류 밴드 하단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상단으로 와 있는 상당히 불 뿜고 있는 이게 주가 차트들이 많은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역사적 밸류 하단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센티멘탈 주식으로 가져온 이유는 역시 밸류에이션이 절대적으로는 높진 않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는 밑에 있습니다만은 절대적인 한번 수치 볼까요? PER 17배입니다. 자, 여기 비슷한 데가 LG 이노텍 있죠. 6.9배 있고 시장이 지금 한 11배, 12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17배 낮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밸류 밴드는 낮지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낮지 않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PBR로 봤을 때도 1.3배 시장보다 좀 높죠. 그리고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ROE 대비해서도 1.3배는 낮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분위기는 좋다. 그래서 제가 센티멘탈 주식으로 가져왔고요. 목표가 최근에 약간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크게 올라간 건 아니고 조금 올라갔죠. 그래서 목표가 대비 괴리를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25%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삼성전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탈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골프존입니다. 자, 차트 볼까요? 제가 8개사 평균이라고 이렇게 파란 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골프 관련되는 의류업체들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존하고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역시 골프 쪽이 제주도의 골프 인구도 뭐 여행 가는 사람도 많이 줄고 지금 코로나 때는 이제 뭐 들어가가지고 스크린 골프 많이 치던 분들이 이제 동남아로도 많이 나가시고 필드로 직접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주가는 계속 이렇게 하방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존도 마찬가지죠. 빨간 줄로 표시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느새 밑에서 약간씩 고개를 좀 들고 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장기 하락 후에 반등을 이제 시작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고개를 들어서 제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자, 유진 투자증권입니다. 신제품 출시 효과를 기대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4분기에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때보다는 기대를 상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분기에 이제 성수기 들어가고 지금 날씨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골프에 대해서 다시 골프 좀 쳐볼까 아니면 필드 나갈까? 나가기 전에 또 연습하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를 조금 하시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성수기가 왔고 신제품 출시 효과도 좀 있다. 그래서 NX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제품 출시해가지고 작년에는 이제 비용을 많이
쓰고 프로모션하고 광고하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출시 효과가 매출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평가 상태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신한투자증권입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미국하고 일본 해외에도 실적 성장이 전망된다. 그래서 주가 부진을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이 회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는 쭉 내려왔고 현재도 역배열을 맞죠. 근데 외국인 기관의 쌍끌림에서 처음으로 미세하나마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약간 늘었다. 이 점을 유념해서 좀 보시고요. 자, 공매 잔고율 0.7%입니다.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죠. 시장 평균보다 좀 높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아주 처참할 정도로 밑에까지 와 있습니다. 하단에 와 있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PER로 보나 PBR로 보나 5.6배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시장 평균보다 반밖에 안 됩니다. 자, 목표가 하향세 계속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성수기로 들어가면서 하향세가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자, 목표가 대비 28% 정도 남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삼성전기, 펀더멘탈로 골프전 두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성장주, 가치주 구분 말고 이제 1분기 실적, 나아질 실적주에 주목해보자라는 부분 짚어봤고요. 오늘 센티멘탈 종목으로는 삼성전기, 펀더멘탈 종목으로는 골프존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증시 9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